지금 대한민국에서 젊은 층과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위험한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입니다. 참 걱정되는 문제죠. 2020년에는 30세 이상에서 당뇨 환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거기다 당뇨 전 단계까지 합치면 무려 1,500만 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니 말 그대로 전 국민 당뇨 위험 시대가 온 거죠. 특히 65세 이상 분들 중에는 30%가 넘게 당뇨병을 갖고 계시다니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셋 중 한 명은 당뇨병의 위험을 안고 사시는 셈이에요. 한국인이 당뇨에 더 취약한 것은 작은 췌장의 크기에 있습니다.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식사량이나 비만도가 낮지만 췌장 크기도 서양인보다 약 12.3% 작고 인슐린 분비 기능이 36.5%나 낮습니다. 인슐린이란 혈당을 체내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연료로 사용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이 에너지원을 잘 흡수하여 힘을 내게 해주는 역할이지요. 하지만 작은 췌장에서 더 적게 생성되는 인슐린 때문에 혈당의 처리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체격이 비슷한 서양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은 지방이 복부로만 더 몰리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뚱뚱하지 않아도 흔히 말하는 ET형 몸매인 마른 비만이 되는 건데요. 이러한 복부에 몰리는 과도한 내장 지방도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를 손상시켜 당뇨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평소에 단 것과 탄수화물을 즐겨 먹는데 저도 위험한가요? 자, 이런 경험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는 갑자기 늘어난 소변 횟수입니다. 몸속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 신장은 당분을 혈액에서 걸러내려고 합니다. 이때 수분을 함유한 당분이 배설되므로 소변 횟수가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갈증입니다. 소변 횟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갈증을 더 느끼게 됩니다. 분명 물을 마셨는데 돌아가면 바로 다시 갈증을 느낀 경험이 있다면 혈당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음식을 평소보다 더 자주 먹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내는 연료인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니 신체 곳곳에 에너지가 부족해 평소보다 더 빨리 허기가 찾아옵니다. 간식이나 식사의 주기가 최근 갑자기 늘었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뻑뻑하거나 흐린 시력 역시 당뇨병에 대한 흔한 경고 신호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는 망막의 작은 혈관들을 손상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망막이 망가져 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당뇨성 망막병증을 방치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혈액순환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경과 혈관이 손상돼 혈액순환을 저해하기 때문에 각 세포의 영양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 자다가 쥐가 나는 등의 증상도 나타납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들에 해당된다면 지금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셀프 테스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먹을 뺨이 하얗게 될 정도로 힘껏 세게 주었다가 펴보세요. 일반적으로 3초 내에 붉기가 돌아오는 반면 혈액순환이 문제가 생기면 훨씬 오랫동안 피가 돌아오지 않으니 병원에 내원하여 혈당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당뇨 위험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일단 당뇨가 맞다면 병원 내원과 약 처방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당뇨까지는 아니나 위험군에 있다면 크게 세 가지를 개선해야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운동과 식습관,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이 스트레스는 운동과 식습관을 한다 해도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하는 골치 아픈 녀석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녀석이 혈당을 올리는 주범 중 하나랍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아드레날린도 혈당을 뛰게 하죠. 이 호르몬들이 관리가 안 되면 우리가 노력한 만큼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실제 당뇨 환자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스트레스 훈련을 통해 혈당의 유의미한 감소를 보여준 연구도 있습니다. 자, 할 말은 많지만 말이 너무 길어지니 이번 시간에는 식습관에 대해서만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탄수화물을 줄이고 설탕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한들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습관처럼 섭취하던 음식을 철저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평소에 사용하면 좋은 어플 하나를 추천해 드릴 건데요. 음식을 먹기 전에 사진만 찍으면 AI를 통해 영양분과 내용을 기록을 해줍니다. 링크는 하단에 있으니 클릭하셔도 되고 다이어트 카메라 AI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뭘 먹어도 되는지 알아야겠지요.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식품별로 혈당지수 GI라는 것이 있어요. 식품의 GI 지수, 혈당지수는 크게 세 개로 분류합니다. GI 지수가 70 이상이면 고혈당지수, 56에서 69 이하이면 중혈당지수, 55 이하이면 저혈당지수 식품입니다. 모든 음식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뭘 먹어야 안전할지이니까 저혈당 지수의 식품들을 보고 되도록 혈당에 무리를 주지 않는 식품들로 식단표를 짜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인이 왜 이렇게 당뇨에 취약한지 알아보았고 식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어플과 먹어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저혈당 음식에 대해서도 간략히 봤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너무나 자극적인 고당의 음식에 휩싸여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 쉬운 풍요 속의 저주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환경에 맞춰서 올바르게 몸을 가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되어버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하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